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champions리그 출전 시즌을 앞두고 지금 이적 시장이 벌써부터 빠르게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영상에 이제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영입 굉장히 유력하고 어떤 선수인지 좀 알아봤고, 똑같이 이제 콘테 감독 밑에서 인터밀란에서 이제 인연을 맺었었던 센터백이죠. 바스토니 선수 영입설. 그 이제 바스토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종 기자 얘기해 보니까 7천만 유로 정도 네, 된다고요? 혹은 뭐 6천만 파운드라든지 네네. 뭐 비슷한 거죠. 뭐 이 정도의 금액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금액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적설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테르 밀란이 그 중국계 기업인 쓰닝그룹이 소유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내의 사정 때문에 쓰닝그룹 자금줄이 막히면서 인테르가 루카쿠 판 걸로 단적으로 알 수도 있듯이 1년 전부터 선수들을 최대한 비싼 선수를 한 방에 팔지 않으면 좀 싼 선수를 대여섯 명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방에 팔 선수로 바스토니가 뭐 선택이 됐고, 일설에 따르면요. 뭐 콘테 감독이 질러서 7천만 유로를 주고 데려간다면 인테르는 거기서 출혈을 멈추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콘테 감독과 인연이 굉장히 각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앞서 얘기한 이반 페리시치는 콘테 네. 감독과 인연이 꼭 다 좋은 건 아니었는데 네. 바스토니는 정말 좋아요. 예, 이 선수는 쉽게 말해서 콘테 감독 덕분에 현재 위치까지 왔다. 급성장을 했고 명성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이 선수 원래 그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 센터백 유망주였습니다. 네. 뭐 전도 유명한 선수긴 했고 인테르가 이제 이적료를 두고 유망주 때 사와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만 해도 뭐 평가가 괜찮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사실 콘테 감독이 인테르에 부임한 시기는 바스토니가 파르마 하위권 당시에는 이제 강등되기 전에 하위권 파르마에 임대 가서 한 시즌을 뛰고 온 뒤에요. 그래서 1군에서 뛸 수는 있다. 하지만 임대나 보내야지 뭐 1군에 쓰기 우리 인테르 1군에 쓰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탈리아 팀들이 원체 유망주 잘 안 쓰기도 하고요. 근데 콘테 감독이 이건 남기겠다 선언을 하더니 뜻밖의 첫 시즌부터 거의 주전급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는 이 팀이 당시에 영입했던 그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었던 디에고 고딘과 원래 스타 센터백이었던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번갈아서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했던 덕분도 있긴 한데 나중에는 둘 다 멀쩡해도 바스토니를 먼저 선발 라인을 박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밀어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면 이제 만 20 간 넘었을 때였는데도 99년생이니까 네, 네, 21, 22 때인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좋은 평가를 받게 됐고요. 이 선수가 이제 인테르 선수단 내에서 정말 유명한 센터백이 많지만 그중에 유일한 전문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역시 3백 하는 콘테 감독한테는 왼발잡이 왼쪽 스토퍼가 한 명 필요했던 거죠. 네, 그 자리를 딱 꿰차고 이제 스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사이드백들도 그렇고 확실히 그 왼쪽에는 왼발을 좀 선호하고 오른쪽에는 오른발을 선호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토트넘에서는 벤 데이비스 선수가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3백의 축을 뭐 잘했죠. 올 시즌에 잘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바스토니가 오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 제낄 수 있겠군요. 네, 일단 네. 이 정도 돈을 주고 만약에 사 온다면 무조건 네. 주전으로 생각하는 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용도 페이가 된다기보다는 뭐 로테이션 멤버로서 네. 왼쪽 스토퍼와 왼쪽 윙백을 모두 볼 수 있는 뭐 중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선발 라인업에 이제 바스토니가 들어온다면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빌드업이죠. 네, 왼발잡이 센터백한테 기본적으로 그걸 기대하게 되는데 롱패스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왼발잡이 센터백이 왼쪽 윙백한테 그 패스를 몸이 열리죠. 네, 몸이 열리니까 안전하게 쉽게 찌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원래 잘하던 플레이라서 네. 페리시치까지 온다면 세트로 페리시치한테 원래 주던 패스 그러네. 딱 인터밀란의 왼쪽을 이렇게 뭉떡이로 가지고 오는 거네. 네네. 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원래는 수비력은 설리겠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 19, 20 시즌에는. 근데 우승을 차지했던 20, 21 시즌부터는 콘테 감독이 선수 조련을 좀 잘하잖아요. 네. 이 선수를 많이 성장시켜서 수비력까지 일취월장했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뭐 수비 스탯을 보면 뭐 태클 횟수나 인터셉트 횟수가 막 늘어난 건 아니지만 경기 중에 실제로 상대 공격수한테 잘 안 뚫리는 센터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돌파를 쉽게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제 패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눈치 빠르게 앞에 공간 열려 있을 때 공을 잡고 직접 끌고 올라가는 빌드업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면에서는 벤 데이비스가 보여줬던 어떤 공격력의 측면, 네. 벤 데이비스가 오버래핑을 좀 많이 하면서 공격을 좀 부드럽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쵸. 토트넘에서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게 하는 거죠.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프로 선수들하고 프로 선수와 감독 간의 관계를 사제지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럼요. 실제로 아닐 때가 많고. 네. 네. 근데 여기는 딱 그렇게 사제지간이라 해도 될 정도의 인연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콘테 그렇죠. 감독은. 이렇게 어린 선수를 이제 발탁해서 키웠을 때는 뭐 사제에 가까운 면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성장을 지금 한 케이스인데 포백스는 맨시티 이적설도 있다고요? 맨시티 이적설이 사실 작년 여름에도 있었어요. 어. 네. 그 가르디올라 감독이 빌드업 되는 센터백에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있어도 또 사고 있어도 네, 또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뭐 라포르트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산다라는 맥락으로 이적설이 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도 났고 올해 여름에도 또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인테르 입장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스토니가 있는 센터백 중에 제일 비싸요. 스테판 더프라이 그리고 이제 밀란 슈크리니아르 네. 바스토니까지 3명 다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바스토니가 덜 주목받은 것도 있거든요. 옆에 있는 형들도 잘하니까 네. 혼자 캐리한 게 아니라서 덜 주목받은 것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현재 축구계에서 원하는 특히 이제 구매자들이 원하는 프로필을 바스토니가 잘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제일 비싼 몸값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건 이탈리아 수비수도 이탈리아 국적의 수비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사례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뭐 대표팀에서의 활약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좀 가는데 대표팀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씩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작년 여름에 당장 열린 유로만 해도 키엘리니와 보누치 네. 30대 후반들이 주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키엘리니도 왼발 센터백이었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직접 이어받을 선수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바스토니고요. 바스토니와 뭐 로마에 있는 잔루카 만치니 같은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이탈리아 대표팀 수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역시 네. 이탈리아 대표팀도 포백을 쓰기 때문에 포백을 쓰는 팀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건 A매치 가끔 나올 때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월드컵 이번 이탈리아가 또 탈락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다는 거는 네, 뭐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맥락 이탈리아 센터백이 잉글랜드 와서 뛰는 거 우리가 본 적이 굉장히 드물다는 맥락에서는 네, 그렇죠. 역시나 우려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수비적이진 않아요 리그가. 그래서 공격적인 면도 많고 뭐 도와주는 수비수들이 엄청 많고 이 바스토니가 편하게 수비한 건 아닌데 네. 페이스는 느리거든요. 공수 전환이 잉글랜드가 훨씬 빠른데 네. 바스토니가 신체적으로 뭐 아주 강인하거나 네. 발이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제 드네요. 네. 일단 지금 토트넘 팬덤 입장에서는 기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온 선수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어쨌든 콘테 감독이 본인이 잘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를 모두 경험한 감독으로서 잘 이제 골라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 또 오게 되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여전히 이 바스토니 딜 같은 경우는 거피셜급은 아직 아닌 거죠. 네, 뭐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길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원체 이 종류가 비싸잖아요. 네. 토트넘이 아무리 큰 돈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해도 우리가 뭐 레비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네. 뭐 한 500유로 깎아주지 않겠니? 뭐 네. 덤을 좀 주지 않겠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선수, 뭐 페리시치는 FA니까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터밀란에서 콘테 감독과 인연을 갖고 있는 이 두 선수의 영입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스토니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게 되면 좋겠네요. 뭐 벤 데이비스 나름 올 시즌에 선전을 해줬지만 그래도 좀 한 단계 올라가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16강 이상 성과를 내려면 와서 손흥민하고 함께 또 그 라인이니까 왼쪽 센터백도 손흥민하고 패스를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이 기록 스탯을 보면 예전 얀 베른통원과 같은 좋은 관계로 그러네요. 지낼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죠. 네, 제2의 베르통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굿바. 감사합니다.